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상훈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수명을 10년이나 단축시키는 습관을 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71년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해보니 대부분의 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습관들을 반복하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최근 하버드 대학의 20년 추적 연구에 따르면 70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5가지 생활 습관이 평균 수명을 무려 7년에서 12년까지 단축시킨다고 합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이런 습관들이 너무나 일상적이어서 대부분의 분들이 전혀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이 5가지 중 최소 2가지 이상은 해당되더라고요. 여러분, 빛날지의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채널은 노인의 소중한 지혜와 건강한 삶을 위한 정보를 나누는 공간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꼭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듣고 나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왔던 일상 습관들이 실제로는 우리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70대에 접어드신 분들이라면 더욱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이 나이가 되면 몸의 회복력이 예전 같지 않거든요. 얼마 전 제 진료실에 한 분이 오셨는데요. 72세 남성 환자분이셨습니다. 겉보기에는 아주 건강해 보이셨어요. 키도 크시고 걸음걸이도 또렷하셨거든요. 본인도 나는 아직 젊다며 자신만만하셨습니다. 그런데 각종 검사 결과를 보니 정말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혈관 나이는 실제 나이보다 15년이나 더 많았고 근육량은 50대 수준까지 떨어져 있었어요. 혈당 수치는 당뇨병 전 단계였고 골밀도는 골다공증 위험군에 속해 있었습니다. 염증 수치도 정상보다 3배나 높았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바로 그분이 매일 반복하던 겉보기에는 무해해 보이는 생활 습관들 때문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규칙적으로 생활하신다고 자부하셨어요. 식사도 거르지 않고 하신다고 하셨고 담배도 술도 안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 규칙적인 생활 속에 숨어있는 치명적인 함정들이 있었습니다. 이분의 경우를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나이가 들면서는 젊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기준으로 생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60대까지는 괜찮았던 습관들이 70대에는 독이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습관들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인가요? 식사는 어떻게 하시나요? 하루에 몇 끼를 드시고 언제 드시나요? 잠은 몇 시간 정도 주무시고 어떤 자세로 주무시나요? TV는 하루에 몇 시간 정도 보시나요? 화장실은 어떻게 이용하시나요? 이런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 실제로는 우리의 수명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들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5가지 위험한 습관들을 확인해 보시고 만약 여러분이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오늘부터 당장 바꾸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거든요. 특히 마지막에 말씀드릴 5번째 습관은 정말 충격적일 겁니다. 첫 번째 위험한 습관, 바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시는 분 계신가요? 특히 화장실이 급하거나 할 일이 많다고 생각되면 더욱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70대에게는 치명적인 습관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잠을 잘 때는 혈압이 낮아지고 심박수도 느려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어나면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심장에 엄청난 부담을 주게 됩니다.
특히 70대의 경우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져 있어서 이런 급격한 변화를 견디기 어렵거든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 심장마비나 뇌졸중의 70%가 아침 6시에서 10시 사이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침대에서 갑자기 일어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혈압이 정상인 사람도 갑자기 일어나면 수축기 혈압이 2, 30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미 고혈압이 있는 70대라면 어떻겠어요? 순간적으로 180을 넘어서 위험 수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침에 눈을 뜨시면 일단 침대에 누워서 5분 정도 천천히 심호흡을 하세요. 그 다음에 침대에 앉아서 2, 3분 더 기다리세요. 발목을 돌리거나 가볍게 목을 좌우로 돌려주시고요. 그리고 나서야 천천히 일어나시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한 습관 하나만 바꿔도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70% 이상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위험한 습관, 식사 후 바로 눕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점심 식사나 저녁 식사 후에 소파에 눕거나 침대에 누워서 TV를 보시는데요. 이것도 정말 위험한 습관입니다. 식사 후에 바로 누우면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게 됩니다. 젊을 때는 이와 식도 사이의 괄약근이 튼튼해서 이런 문제가 크게 생기지 않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 괄약근이 약해지거든요. 그러면 위산이 식도로 올라와서 식도염을 일으키고 심한 경우에는 식도암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누워 있으면 음식물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아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특히 70대는 인슐린 분비 기능이 떨어져 있어서 이런 급격한 혈당 상승을 감당하기 어려워요. 이것이 반복되면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식사 후 바로 누우면 음식물이 위에서 장으로 제대로 이동하지 못해서 변비가 생기기 쉽습니다. 70대에게 변비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변비로 인해 과도하게 힘을 주면 혈압이 급상승하면서 뇌출혈이나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럼 식사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소한 2시간은 앉아 있거나 가벼운 산책을 하세요. 만약 정말 피곤해서 누워야 한다면 상체를 30도 정도 높이고 누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위산 역류를 막을 수 있고 소화도 훨씬 잘 됩니다. 세 번째 위험한 습관, 하루 한 끼만 먹거나 불규칙한 식사입니다. 많은 70대 분들이 나이 들면 식욕도 없고 하루 한 끼만 먹어도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이 바로 수명을 크게 단축시키는 습관입니다. 70대가 되면 기초 대사율이 20-30%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적게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큰 착각이에요. 오히려 이 시기에는 양질의 영양소가 더욱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근육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뼈밀도가 떨어지고 면역력이 약해지기 때문이거든요. 하루 한 끼만 먹거나 불규칙하게 먹으면 가장 먼저 근육이 분해됩니다. 우리 몸은 에너지가 부족하면 지방보다 근육을 먼저 에너지원으로 사용해요. 70대의 근육이 줄어들면 낙상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고 한번 넘어지면 골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70대 이상에서 고관절 골절이 발생하면 1년 내 사망률이 30%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또한 불규칙한 식사는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오랫동안 굶었다가 한 번에 많이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급격히 떨어지는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 일어나요. 이것이 반복되면 췌장이 손상되어 당뇨병이 생기고 혈관벽이 상해서 동맥경화가 진행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분은 75세 여성 환자분이셨는데요. 혼자 사시다 보니 귀찮다고 하루에 빵 하나나 라면 하나로만 식사를 해결하셨어요. 6개월 만에 근육량이 20% 감소했고 혈당이 200을 넘어서 당뇨병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했던 것은 면역력이 떨어져서 작은 감기에도 폐렴으로 번져서 입원을 여러 번 하셨다는 점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식사를 해야 할까요? 70대에는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드셔야 합니다. 양은 적어도 상관없어요. 대신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체중 1kg당 1.2g 정도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60kg시라면 하루에 72g의 단백질을 드셔야 해요. 생선, 달걀, 두부, 닭가슴살 등을 매 끼니마다 손바닥 크기만큼 드시고요. 채소와 과일도 다양하게 드세요. 특히 브로콜리, 시금치, 당근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채소들이 좋습니다. 그리고 칼슘과 비타민 D도 꼭 챙기세요. 멸치, 우유, 치즈 등으로 칼슘을 보충하고 하루 30분 정도는 햇볕을 쬐어서 비타민 D를 합성하도록 하세요. 네 번째 위험한 습관, 5시간 이하의 짧은 수면 또는 9시간 이상의 긴 수면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잠이 없어진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위험한 생각입니다. 70대에도 7,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이 필요해요. 수면이 5시간 이하로 부족하면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감기나 독감에 걸릴 확률이 3배 이상 증가하고 암 발생률도 40%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또한 수면 부족은 치매 위험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잠을 자는 동안 뇌에서는 독성 물질들이 씻겨 나가는데 수면이 부족하면 이런 독성 물질들이 축적되어 알츠하이머병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반대로 9시간 이상 너무 오래 자는 것도 문제입니다. 과도한 수면은 오히려 우울증을 유발하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또한 너무 오래 누워 있으면 근육이 약해지고 뼈가 약해져요. 수면의 질도 중요합니다. 70대가 되면 깊은 잠을 자는 시간이 줄어들고 자주 깨게 됩니다. 이런 얕은 잠은 아무리 오래 자도 피로가 회복되지 않아요. 제가 만난 한 환자분은 78세 남성이셨는데 매일 밤 2~3번씩 깨서 화장실을 가셨어요. 그래서 낮에 졸음이 와서 소파에서 3~4시간씩 낮잠을 주무셨죠. 그런데 이런 생활이 6개월 계속되자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우울감까지 생겼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셨어요. 70대의 올바른 수면 습관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에는 음식을 드시지 마세요. 특히 물도 적게 드셔서 밤에 화장실 때문에 깨지 않도록 하세요. 둘째, 침실 온도는 18에서 20도로 약간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나이가 들면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져서 더위를 잘 못 견디거든요. 셋째, 침실을 완전히 어둡게 만드세요. 작은 LED 불빛도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암막 커튼을 치거나 수면용 안대를 사용하세요. 넷째, 낮잠은 30분 이내로 제한하세요. 오후 3시 이후에는 낮잠을 자지 마시고요. 다섯째,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TV를 보지 마세요. 블루라이트가 뇌를 각성시켜서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릴게요. 70대가 되면 수면 패턴이 바뀝니다. 젊을 때처럼 밤 11시에 자서 아침 7시에 일어나는 패턴을 고집하실 필요 없어요. 대신 자신의 몸이 원하는 시간에 자고 일어나세요. 어떤 분들은 밤 9시에 자서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것이 더 편할 수 있거든요.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가장 충격적인 위험한 습관입니다. 바로 하루 4시간 이상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식탁에 앉아 아침을 드시고 그 다음에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시고 점심 먹고 또 앉아서 TV 보시고 저녁 먹고 또 앉아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이렇게 계산해 보면 하루에 10에서 12시간을 앉아서 보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수명을 가장 크게 단축시키는 습관입니다. 최근 호주에서 22만 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하루에 11시간 이상 앉아있는 70대의 사망률이 4시간 이하로 앉아있는 70대보다 40% 높았다는 겁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무려 2배나 높았어요. 왜 앉아있는 것이 이렇게 위험할까요? 오래 앉아있으면 다리 근육이 전혀 활동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혈액순환이 나빠져서 혈전이 생기기 쉬워요. 이 혈전이 폐로 가면 폐색전증을, 뇌로 가면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오래 앉아 있으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 포도당을 에너지로 사용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혈당이 올라가거든요. 이것이 당뇨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근육량 감소입니다.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진다는 원칙이 적용돼요. 70대에는 1년에 근육량의 3에서 5%가 자연적으로 감소하는데 오래 앉아 있으면 이 속도가 2배로 빨라집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기초 대사율이 떨어져서 비만이 되기 쉽고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의 위험이 모두 높아져요. 제가 만난 한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4세 여성분이셨는데 남편을 잃고 나서 우울해하시며 하루 종일 TV만 보고 계셨어요.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거의 14시간을 소파에서 보내셨죠. 1년 후에 병원에 오셨을 때는 다리 힘이 너무 약해져서 혼자서 계단을 올라가기 어려우셨어요. 혈액 검사를 해보니 혈당이 250까지 올라가 있었고 다리에는 부종까지 생겼습니다. 이분의 경우 다행히 생활 습관을 바꾸면서 많이 회복하셨어요. 30분마다 한 번씩 일어나서 2, 3분 걷기를 하시고 하루에 총 1시간 정도는 걷기 운동을 하셨거든요. 6개월 후에는 혈당도 정상 범위로 돌아오고 다리 힘도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30분마다 한 번씩 일어나는 것입니다. 타이머를 맞춰놓고 30분마다 알림이 울리면 무조건 일어나세요. 그리고 2, 3분 동안 집안을 걸어 다니거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세요. TV를 보실 때도 가끔은 서서 보세요. 광고 시간에는 무조건 일어나서 움직이고요. 리모컨을 TV 가까운 곳에 두지 마시고 일부러 멀리 두어서 채널을 바꿀 때마다 일어나게 하세요. 식사할 때도 가능하면 식탁에 앉지 말고 키친 카운터에서 서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화를 받을 때도 앉아서 받지 말고 서서 받으세요. 그리고 하루에 최소 30분은 연속으로 걷는 시간을 만드세요. 집 주변을 산책하거나 마트에 쇼핑을 가거나 공원을 걷는 것도 좋습니다. 날씨가 나쁘면 집 안에서라도 제자리 걸음을 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릴게요. 걷기 운동을 할 때는 속도보다는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천천히 걸어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꾸준히 30분 이상 걷는 것입니다. 무릎이나 허리가 아프시면 수영장에서 물속 걷기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또한 간단한 근력 운동도 병행하세요. 의자에서 일어나기, 앉기를 10번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어요. 벽에 손을 대고 팔굽혀펴기를 하거나 물병을 들고 팔 올리기 운동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위험한 습관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일어서지 마세요. 눈을 뜬 후 5분 정도 누워서 심호흡하고 침대에 앉아서 2, 3분 더 기다린 후에 천천히 일어나세요. 두 번째, 식사 후 바로 눕지 마세요. 최소 2시간은 앉아 있거나 가벼운 산책을 하시고 정말 누워야 한다면 상체를 30도 높여서 누우세요. 세 번째, 하루 한 끼만 먹거나 불규칙한 식사를 하지 마세요. 하루 3끼 규칙적으로 드시고 매 끼니마다 단백질을 손바닥 크기만큼 섭취하세요. 네 번째, 너무 적게 자거나 너무 오래 자지 마세요. 7, 8시간의 적정 수면을 취하고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 침실 환경을 개선하세요. 다섯 번째, 하루 4시간 이상 계속 앉아 있지 마세요. 30분마다 일어나서 2, 3분 움직이고 하루 최소 30분은 연속으로 걷기 운동을 하세요. 이 5가지 습관을 바꾸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우선 가장 쉬운 것 하나부터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습관인 아침에 천천히 일어나기부터 시작해 보세요. 이것은 비용도 들지 않고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거든요. 단지 의식적으로 천천히 일어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일주일 정도 자연스러워지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습관을 추가하세요. 식사 후 2시간은 앉아있기, 이것도 그리 어렵지 않죠? 식사 후에 설거지를 하거나 집안 정리를 하시면 자연스럽게 2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그 다음 주에는 세 번째 습관인 규칙적인 식사를 추가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식사하고 단백질 반찬을 꼭 포함시키세요. 달걀 후라이나 두부조림, 생선구이 같은 간단한 것들로도 충분합니다. 네 번째 습관인 적정 수면은 조금 더 신경 써야 해요. 침실을 어둡게 만들고 온도를 조절하고 잠자리 루틴을 만드는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하나씩 차근차근 바꿔나가면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습관인 자주 일어나서 움직이기는 조금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휴대폰이나 시계의 알람 기능을 이용해서 30분마다 알림을 설정하세요. 처음에는 번거로울 수 있지만 2, 3주 지나면 자연스럽게 몸이 기억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가끔 깜빡하고 놓치더라도 자책하지 마세요. 다음 날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건강한 노년을 보내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런 작은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하신다는 것입니다. 82세에도 정정하게 사시는 한 환자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분은 매일 아침 6시에 눈을 뜨시지만 침대에서 10분 동안 스트레칭을 하신 후에 일어나세요.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드시고 매 끼니마다 생선이나 두부, 달걀 중 하나는 꼭 드세요. TV를 보실 때도 30분마다 일어나서 집안일을 하시거나 화분에 물을 주시죠. 밤 9시에는 꼭 잠자리에 들어서 새벽 6시까지 9시간을 주무세요. 이분의 검사 결과를 보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모두 정상 범위에 있어요. 근육량도 60대 수준을 유지하고 계시고 골밀도도 양호합니다. 무엇보다 기억력이나 판단력이 또렷해서 혼자서도 모든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거든요. 반대로 같은 나이인데도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을 보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위험한 습관들을 여러 개씩 가지고 계세요. 아침에 급하게 일어나고 식사는 불규칙하게 하고 하루 종일 앉아 계시고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죠.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70대, 80대라고 해서 무조건 아프고 약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올바른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90세, 100세까지도 건강하게 사실 수 있어요. 실제로 전 세계의 장수 지역들을 연구해 보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과 일치하는 생활 패턴을 보입니다. 일본의 오키나와, 이탈리아의 사르디니아, 그리스의 이카리아 섬 등에 사는 분들이 바로 그래요. 이분들은 아침에 천천히 일어나고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적당히 움직이고 충분히 잠을 자세요.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생활 습관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드리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80세에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우리 몸은 놀라울 정도로 회복력이 좋거든요. 제가 만난 85세 환자분 중에서 당뇨병이 있으셨던 분이 계세요. 혈당이 200 이상으로 높았는데 생활 습관을 바꾸신 후 6개월 만에 120까지 떨어뜨리셨어요. 약물 치료도 병행하셨지만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바로 생활 습관 개선이었습니다. 또 다른 78세 여성분은 심한 불면증으로 고생하셨는데 수면 환경을 개선하고 낮에 적당히 움직이신 후 한 달 만에 푹 주무실 수 있게 되셨어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제가 확신하게 된 것은 나이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올바른 생활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에 당장 실천해 보세요. 내일부터 하겠다고 미루지 마시고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30분 후에 알람을 맞춰놓고 일어나서 2, 3분 걸어보세요. 오늘 밤에는 침실을 어둡게 만들고 주무세요. 내일 아침에는 눈을 뜨시고 5분 동안 침대에 누워 계신 후에 천천히 일어나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어요. 의사인 저도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의 건강을 지키려는 의지와 실천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위험한 습관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아침에 갑자기 일어서기. 두 번째, 식사 후 바로 눕기. 세 번째, 불규칙한 식사. 네 번째, 너무 적게 자거나 너무 오래 자기. 다섯 번째, 하루 4시간 이상 계속 앉아 있기. 이 5가지만 피해도 여러분의 수명은 확실히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가족 중에 70대 이상 어르신이 계시다면 오늘 이 내용을 꼭 전해주세요.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소중한 정보니까요. 또한 주변의 비슷한 나이의 친구분들과도 이 정보를 나누어 주세요. 건강한 노년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빛날지의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지혜로운 노년을 위한 유익한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소중한 건강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꼭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하나하나가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또한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들을 남겨주세요. 가능한 한 여러분의 요청에 맞는 내용들로 영상을 제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1년을 살아오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건강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도 건강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고 건강만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습관 하나씩 바꿔 나가시면서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만들어 가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70대든 80대든 90대든 올바른 생활 습관으로 얼마든지 건강하게 사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상훈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